7절로 들어가서 이번에 이제 보존력과 비보존력에 대한 그 얘기를 할 텐데, 그 그림은 어디 있는 그림, 여기 요 그림, 요 그림은 어디 있는 그림인가 하면은 154쪽에 있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속도 있어요. 속도 있고, 이제 아까 속도와 관련되는 것이 카이네틱 에너지였죠. 그 다음에 이제 위치와 관련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앞에서는 있었는데, 아, 그 앞에 있었고, 좀 전에는 용수철의 경우는 탄성 포텐셜 에너지가 있었죠.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이 높이가 이 지구로부터, 지구 표면으로부터의 높이가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나 여기서의 중력 포텐셜 에너지, 여기 뭐 예를 들어서 이거 X축이라 그러면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 X1, X2라고 하면은 요 X1과 UG, X2가 차이가 없죠. 똑같은 높이에 이게. 그리고 이제 여기서의 높이, 즉 여기 Y1, Y2라고 했을 때 Y1과 Y2가 같아요. 높이가 같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있지만은 앞에서 중요한 것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래서 이 경우는 포텐셜 에너지는 있지만은 이 두 위치 사이에 이 X 위치는 달라졌지만 X 위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에 관계가 없죠. 왜냐하면 중력은 Y 방향으로 작용하니까. 그래서 이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차이가 없어요. 그런 경우는 우리는 여기에 그 굳이 그 차이가 없는 값을 굳이 이제 도입해서 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가 일정할 경우에는 포텐셜 에너지의 차이가 없고 따라서 우리가 이와 같은 그 에너지와 관련되는 비교를 할 때 굳이 비교할 필요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일정하니까. 근데 그 대신에 인터널 에너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이제 요 면이 이제 매끈한 면이 아니라서 마찰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물체가 이렇게 오른쪽으로 갈 때 마찰력은 그 운동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잖아요. 왼쪽으로 작용해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위치 이동이 있어요. 그러면 마찰력에 의한 일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마찰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에 의해서 생겨나는 에너지를 갖다가 인터널 에너지라고 한다. 그래서 인터널이 이제 내부니까 내부 에너지 이렇게 이제 쓰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가 없으니까 빼버리고 운동 에너지와 인터널 에너지의 합을 토탈 에너지라고 보자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에 속도가 VI가 있었어요. 근데 점점 움직이면서 마찰력에 의한 일이 생겨나서 결국은 그거는 속도를 줄여줘요. 마찰이 되면 속도가 이제 줄어드는 거죠. 에너지를 잃어버리면서 결국 이제 속도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속도가 줄어드니까 운동 에너지가 줄어들고 그것만큼 이제 줄어든 만큼 그게 어디로 갔냐 하면은 마찰력이 행한 일로 갔어요. 인터널 에너지로 갔어요. 그렇게 해서 나중에 정지했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은 결국 운동 에너지 전부를 다 써서 인터널 에너지를 만든 거죠. 그래서 정지했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는 0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운동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였는데 이제 운동 에너지가 0이 돼버리고 여지점에서는 운동 에너지는 0이 돼버리고 결국 인터널 에너지가 토탈 에너지인데 이 인터널 에너지의 문제점은 결국은 이것이 다시 재생이 될 수가 없어요. 한번 써버리면 그걸로 그냥 날아간 거지 다시 뭐 이제 카이네틱 에너지나 포텐셜 에너지로 변환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잠재성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힘, 마찰력 같은 힘을 갖다 우리는 비보존력이라고 해요. 비보존력. 그래서 보존은 도대체 뭘 보존하느냐? 에너지를 보존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에너지를 보존하는 힘이 보존력이고 이 마찰력 같이 이 에너지가 보존되지 않고 날아가 버리는 이런 거. 인터널 에너지 하면 결국 이제 열 같은 거죠. 열로서 완전히
이제 외부로 나가버리는 거죠. 이제 그렇게 돼서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에너지가 개 내부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서로 에너지의 이 상호 이동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에서 카이네틱 에너지로, 또는 카이네틱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로의 이동이 가능한데, 인터널 에너지는 아예 에너지가 개 외부로 빠져나가 버리는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이제 그걸 찾을 수 없어요. 이제 그렇게 에너지가 바깥으로 유출되는 것과 관계되는 그런 힘을 갖다 우리는 비보존력이라고 그러고, 그런 비보존력의 대표적인 것이 마찰력이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럼 보존력은 뭐가 있을까요? 뭐 후에 얘기하겠지만은 우리가 이제까지 한 것들이죠. 중력, 그리고 이 복원력,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앞에서 우리가 뭐 전기 사이에도 잡아당기기도 하고 밀기도 하고 이제 그런다 그랬죠.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보전력인 거고, 비보전력은 이제 마찰력 같은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죠. 또 이제 이런 보전력은 우리가 이제 서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 사이에 서로 이동이 가능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에너지가 형태가 운동 에너지에서 포텐셜 에너지로 바뀌기도 하고, 포텐셜 에너지에서 운동 에너지로 바뀌기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에너지가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거죠. 이제 그런 이제 에너지가 보존되는 그런 힘이 보존력인데, 그러면 보존력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은 거기 155쪽에 그 상단에 보면 보존력의 성질이라고 오른쪽에 써 있죠. 그 두 개가 있죠. 그게 바로 이거 두 개예요. 그래서 두 점 사이를 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은 이동 경로와 무관하다. 그러니까 두 점 사이에 이제 두 점 사이에 이동을 하고자 하는데 이제 보존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뭐 이렇게 이동한다. 그럼 여기 이제 이동 경로마다 위치마다 이제 보존력이 작용하는 거죠. 뭐 이제 F 뭐 G면 FG, FS면 FS 뭐 이런 힘이 작용해요. 작용해서 그래서 E를 구해요. E를 구해요. 그래서 뭐 이제 F 뭐 S 닷 여기 이제 이동할 때 이제 요걸 이제 끊어서 이렇게 요거 갖다 이제 dr 벡터 이렇게 쓸 수가 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제 dr 벡터 이렇게 해서 여기 이제 dr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그러면 fs 벡터와 dr 벡터가 서로 이제 각도를 만들죠. 그래서 fs.dr을 해서 적분을 하는데,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뭐 ri고 여기가 rf라고 합시다. 어떤 기준점으로부터 벡터 위치가 ri고 이쪽은 이제 rf예요. 그렇게 했을 때 이제 ri란 위치에서 rf란 위치까지 이 보존력이 존재하는 그런 지역에서 이 이제 보존력에 의한 E를 구하면은 그거는 경로에 관계없다는 거죠. 경로에 관계없으니까 이 점에서 이렇게 가건, 뭐 예를 들어 내가 이렇게 돌아가건, 뭐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아가건 경로에 관계없어요. 행한 일은 다 똑같아요. 경로에 관계없이 이제 그렇단 거예요. 그러니까 두 끝점의 위치에만 관계하지 이 두 점 사이를 잇는 그 경로가 어떻게 되냐에 따라서 이 행한 일의 값이 보존력이 행한 일의 값이 변화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 그 힘은 바로 보존력이 된다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은 만약에 내가 이렇게 갔다가 돌아와요. 뺑 돌아와요. 그렇게 되면은 보존력이 행한 일이 어떻게 될까요? 이거는 이렇게 간 거하고 더하기 이렇게 간 거의 거꾸로죠. 이거 역으로 간 거. 그죠?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간 거나 이렇게 간 거랑 똑같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렇게 갔다가 이것의 반대로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갔을 때가 100이면은 이제 거꾸로 이렇게 이렇게 갔을 때가 100이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다른 길을 통해서 이렇게 간 것도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간 게 아니라 반대로 이렇게 거꾸로 오는 경우는 요 일과 요 일은 부호가 반대가 돼요. 그래서 요 일이 예를 들어 W라 그러면 요 일은 이제 마이너스 W가 되는 거죠. 그래서 합치면은 0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경로, 다시 말해서 뺑 돌아오는 거죠. 닫힌 경로를 따라 이동하는 입자의 보존력이 한 일은 0이다. 그래서 닫힌 경로라 하면 출발점과 도착점이 같은 거. 그러니까 출발해서 뺑 돌아 자기 위치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 이 보존력이 행한 일은 0이다 하는 얘기는 결국은 1번에서 이 경로에 관계없다는 얘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 1번의 얘기를 달리한 거예요. 경로에 관계없다 하는 얘기는 뺑 돌아왔을 때 행한 일이 0이다 하는 거와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앞에서 우리가 그 이 복원력에 의해서 행한 일을 볼 것 같으면은 그것이 이제 2분의 1 k의 xi 제곱 마이너스 k의 xf의 제곱이었어요. 1차원으로. 그죠? 그렇게 해서 그러면 이제 갔다가 돌아왔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처음의 위치도 xi고 갔다 돌아오니까 나중에 위치도 xi죠. 그러면 xf가 이제 돌아오니까 이제 xi가 돼버리니까 그렇게 되면 뭐예요? 이 복원력이 행한 일은 0이 돼요. 그렇게 되니까 뭐죠? 이 복원력은 보존력이구나. 용수철의 복원력은 일종의 보존력이구나. 그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중력도 마찬가지죠. 중력도 뺑 돌아서 다시 왔어요. 똑같이 마찬가지로 YF가 YI면은 이것도 0이에요. 중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 원위치로 돌아오면은 중력에 의해서 그 경로 뺑 돌아서 돌아오는 그 경로 이제 상에서 행한 일은 이제 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 그 복원력, 용수철의 복원력이 보존력인 것처럼 중력의 경우도 원래 위치로 돌아오면은 이거 둘이 같으니까 따라서 이제 0이 된다. 따라서 이 중력 또한 보존력인 거죠. 그래서 이제 또한 중력도 보존력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존력과 비보존력은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금 이제 그 힘이 이제 경로에 따라서 적분을 했을 때 경로에 관계없거나 아니면은 뺑 돌아서 자기 위치로 돌아왔을 때 그 힘이 행한 일이 0이면은 그건 이제 보존력이다 그랬어요. 이제 그렇고, 근데 비보존력의 경우는 뭐냐면은 이제 그렇지 않은 거죠. 즉 처음에 그거와 다르면 돼요. 그러니까 이 경로에 따라서 이제 그 일의 값이 달라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거. 그러니까 한 바퀴 뺑 돌아왔을 때 그 힘이 행한 일이 0이 아닌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탁자에서 이제 내가 여기서 여기까지 가요. 근데 이게 뺑 돌아가는 거하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탁자가 마찰력이 있어요. 그러면 마찰력은 아무래도 이게 멀리 돌아서 가면 이제 경로가 길어질수록에 이제 마찰력에 의해서 행한 일이 더 많아지는 거죠. 이건 경로가 짧으니까 마찰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 이제 A보다는 적은 거죠. 그렇게 되면은 결국 이제 시작점과 끝점이 같은데 경로에 따라서 행하여진 일이 다르니까 크기가 다르니까 따라서 마찰력은 보존력이 아니다. 그리고 그건 이제 한 바퀴 뺑 돌아왔을 때 0이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찰력 같은 경우는 1, 2번을 다 만족하지 못해서 그런 걸 비보존력이라고 한다. 그리고 또 보존력을 얘기할 때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는 개념으로 얘기하는데 이제 아까 앞에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합해서 토탈 에너지라고 한 적이 있었고 또 바로 직전에 마찰력 얘기할 때는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는 차이가 없으니까 쓰지 않고 인터널 에너지 해서 그것이 토탈 에너지가 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 이제
2번 케이스보다는 1번 케이스에서 우리가 그 용수철의 운동에서 용수철의 그 이제 용수철과 용수철에 의해서 운동을 하게 되는 그 블락으로 이루어진 개의 그 이제 운동 에너지 더하기 포텐셜 에너지를 합친 걸 갖다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역학적 에너지는 근데 미케니컬이라는 뜻이죠. 미케니컬 에너지가 바로 이제 역학적 에너지라 그래요. 그래서 보존력이냐 안 보존력이냐를 따지기 위해서는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를 더한 값을 갖다가 우리가 역학적 에너지라 그러고, 이와 같은 역학적 에너지가 개 운동 과정 중에 변화를 하지 않으면, 다시 말해서 운동 에너지 플러스 포텐셜 에너지의 합이 운동 과정 중에 일정하게 유지가 되면은 그때 관여하는 힘은 보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중력, 그다음에 이제 용수철의 복원력 이런 것들이 이제 보존력이 되는 것이고, 아까 마찰력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제 위치 에너지는 이제 변화가 없으니까 영어로 보면 결국 이제 역학적 에너지 들어가는 거는 카이네틱 에너지, 운동 에너지밖에 없는데 이것이 점점 빠져나가서 없어져 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운동 과정 중에 역학적 에너지가 변화를 한 거죠. 그렇게 되니까 그런 거는 이제 비보존력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즉 이제 역학적 에너지가 운동 과정에서 변화를 하면은 그건 이제 비보존력이고, 그 예로서 이제 마찰력 같은 것이 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보존력이 행한 일은 뭐냐? 보존력이 행한 일은, 그래서 지금 서로 이제 주고받아야 되잖아요. 보존력의 경우는 이제 운동 에너지와 포텐셜 에너지가 서로 주고받아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보존력이 행한 일이 이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되면, 그러면은 바로 이제 그 힘은 이제 보존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힘이 이제 행한 일이 그 힘과 관련되는 개의 이 포텐셜 에너지 변화와 같으면은 그때 그 이제 힘은 바로 이제 보존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보존력이 행한 일이 결국은 아까 우리가 그 이제 앞에서의 그 용수철에서 어떻게 됐냐 하면은 한 일이 델타의 UG 이렇게 됐어요. 그래서 아까 앞에서 이제 익스터널이 한 거죠. 익스터널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그 FAPP였고, FAPP는 마이너스의 F의 복원력 이렇게 됐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익스터널 포스가 한 일이 델타 U지면은, 그러면 만약에 이 보존력이 한 일 갖다 우리가 이제 인터널이라고 합시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이 복원력을 갖다 인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원력에 의해서 행해진 거를 W 인터널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W 인터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아까 이제 여기 이 복원력과 이제 정반대가 되는 이 외력에 의해서 행한 일이 바로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 됐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이제 보존력, 즉 FS가 행한 거, FS가 행한 이 W 인터널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델타 U가 될 거예요. 왜냐하면 힘이 서로 마이너스 관계에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델타 UG가 이제 UGF 마이너스 UGI라면은, 아니 뭐 G의 경우 그렇고, 아까 우리가 그 복원력의 경우는 이게 S였죠. 그죠? S. 이게 이제 뭐 S 이렇게 해도 되고, 그냥 S를 띄워버리고 그냥 그 이제 G도 될 수 있고
S도 될 수 있으니까 다 떼어버리고 그냥 이걸 갖다 그냥 저기 UF-UI 이렇게 쓰자는 거죠. 나중에 포텐셜 에너지 마이너스 처음에 포텐셜 에너지가 뭐냐면 외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이라면은 그에 대응하는 이 복원력, 즉 이제 이 우리가 갖다 인터널이라고 한다 그랬죠. 이 복원력에서 행해진 일은 이 외력과 이제 복원력은 외력과 정반대의 힘이니까 따라서 이 복원력에 의해서 행해진 일은 뭐냐 하면은 이거는 마이너스 델타 U가 된다는 거죠. 마이너스 델타 U. 그래서 마이너스 델타 U가 되니까 이거는 이제 UF 마이너스 UI의 마이너스니까 이제 UI 마이너스 UF가 돼요.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요거를 이제 델타 U는 UF 마이너스 UI고 그것이 바로 이제 아까 했던 복원력, 즉 인터널 포스의 적분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이것이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델타 U는 즉 마이너스가 1로 넘어가니까 마이너스에 이렇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여기서 델타 U를 여기서 이제 인테그랄을 떼어버리면은 이 인테그랄을 떼어버리면 델타 U는 인테그랄을 떼어버리면 변화량 작은 변화량 du가 되고 그래서 인테그랄을 떼어버리면 마이너스 f dx가 돼요.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fx는 뭐예요? 마이너스 du dx가 된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어떻게 적용이 되냐면 아까 우리가 앞에서 이와 같은 탄성계에서 포텐셜 에너지가 2분의 1 kx 제곱이었어요. 그러면 이 탄성계에 작용하는 힘, 그 힘이 그 인터널 포스가 보전력이냐 아니냐를 보려면은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거를 했을 때 이 힘이 나오면 되죠. 근데 이 힘이 뭐였죠? 아까 우리가 복원력 마이너스 kx였어요. 근데 그것이 바로 du dx에서 나오느냐 이렇게 됐죠. 그러면 dus dx 해보세요. dus dx 하면은 kx죠. 그죠? 그런데 이제 앞에서 우리가 마이너스를 했어요. 마이너스 dus dx는 마이너스 kx. 이것이 바로 뭐죠? 복원력 fs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와 같은 관계를 만족하는 것의 하나로서 우리가 이 복원력을 이제 대입해 보면은 이 복원력이 바로 뭐냐 하면은 이 복원력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의 이 좌표에 대한 미분치에다 마이너스한 것과 같은 거죠. 따라서 우리는 복원력을 보전력이라고 할 수가 있다 하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조금 전에 그 힘이 결국은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이었으니까 힘이 마이너스 du dx여서 아까 좀 전에 이렇게 된 거, 즉 u가 2분의 1 kx 제곱 이렇게 이제 x 제곱에 관계하는 그런 그 이제 u가 될 경우에 그럴 경우에 이제 요 포텐셜 에너지와 관련이 있는 그 힘은 이제 보전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죠.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이제 1차 미분인데 1차 미분이 이제 그 0이 되는 지점이 1차 미분에 0이 되는 지점이 여기는 어디죠? 여기죠. 그죠? 왜냐하면 fs는 마이너스 du dx로서 이제 마이너스 kx예요. 그래서 이것이 0이 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인 거예요. 여기. 그래서 이런 점을 갖다가 우리는 안정평형점이라 그래요. 거기 그 158쪽에 그래서 왜 안정되냐 하면은
얘가 이제 이쪽으로 움직이려 그래요. 이쪽으로 움직이려 그래도 원래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용수철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매스가 달려 있는데 이렇게 압축을 시켜도 원래로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있죠. 그죠? 그러니까 멀어지면 멀어질수록에 원래 돌아오고자 하는 힘도 강해져요. 마이너스 kx니까. 그리고 이쪽으로 마찬가지로 나가도 원래 돌아오고자 하는 힘이 강해요. 나갈수록에. 그렇게 돼서 이런 점을 갖다 우리는 안정평형점이라고 그래요. 안정평형점. 그래서 이건 어떻게 찾았느냐? 미분한 다음에 x 이꼴 0에서 0이 되느냐를 갖다 봤죠. 그죠? 이것이 이제 x가 0일 경우에 fs는 0이 돼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안정평형점인데, 근데 만약에 이게 이렇게 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거꾸로 뒤집어도 이 점, 그러니까 이와 같은 미니멈이나 맥시멈에서 전부 다 여기 x 이꼴 0에서 0이 되죠. 그죠? 이와 같은 경우는 이제 요 앞에 계수가 이렇게 이제 이 컨벡스가 되면 이렇게 오목하게 되면은 요 앞에 계수가 플러스고 이와 같이 컨케이브 이제 볼록하게 되면은 앞에 계수가 마이너스죠. 그죠? 그렇게 해서 요 점도 마찬가지, 요런 곡선도 마찬가지로 x 이퀄 0에서 x 이퀄 0에서 마찬가지로 du dx가 0가 되는 건 맞아요. 그래서 이런 점도 평형점이긴 해요. 그런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일로 나가고자 했을 때 더 멀리 나가게 돼요. 도로 잡아당기는 게 이런 경우처럼 이제 복원력처럼 나갈 때 원래 이제 원점으로 잡아들이잖아요. 이게 이런 식으로 잡아들이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이건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곡선이 뭐 이제 u가 a 마이너스 뭐 2분의 1 뭐 kx 이렇게 됐다고 합시다.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 du dx 할 것 같으면 이건 이제 kx가 돼버려요. 그죠? du dx가 이제 뭐냐 하면 kx인데 갖다 마이너스 붙였으니까 kx가 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x가 바깥으로 나가면 나갈수록에 힘이 더 커져요. 그러니까 나갈수록에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원래로 돌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여기 꼭대기에서는 분명히 미분값이 함수의 미분값이 그러니까 포텐셜 에너지 함수의 미분값이 0이 돼서 이제 평형점이긴 한데 여기서부터 바깥으로 나갈 때 더 나가게 되죠. 그래서 아예 멀어지게 되는 이제 이런 평형점을 갖다 우리는 이 불안정 평형점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unstable equilibrium point 되죠. 여기서는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나갈수록에 복원하는 힘이 강해서 들어오려는 이제 힘이 강해지는데 여기서는 나갈수록에 더 나가는 힘이 강해져서 아예 여기서 굴러 떨어지면 다시는 돌아오지 못해요. 그래서 불안정한 것이고 이거는 이제 나가더라도 복원력에 의해서 다시 돌아오죠. 그래서 안정평형점이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중립은 뭐냐면 그냥 에너지가 변화가 없는 거예요. U가 콘스탄트예요. 그러면 이제 du dx는 뭐죠? 이게 0이죠. 그리고 뭐 마이너스 du dx 해봐야 0이죠. 그래서 분명히 이제 마이너스 du dx가 0인 건 맞는데 그런데 이거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갔다 봅시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u가 이게 쭉 평원이죠. 평원으로서 u가 이제 c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작용하는 힘 또한 0이에요. 왜냐하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한 게 힘인데 포텐셜 에너지가 상수니까는 힘도 0이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힘이 0이니까 여기서 여기 가는데 아무런 제약이 없죠. 그냥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어요. 그렇게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이제 움직일 수 있으면은 그거는 이제 불안정한 거였죠. 그래서 이렇게 원래로 돌아오지 않고 마음대로 갈 수 있으면은 이제 불안정해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이쪽으로 한없이 가고 이쪽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쪽으로 한없이 움직여요. 그런 경우는 언스테이블이고 아예 포텐셜 에너지가 0이어서 이게 오른쪽으로 가건 왼쪽으로 가건 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러니까 이거와는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일로 가면 이쪽 오른쪽으로만 가야 되고 이쪽으로 가면 왼쪽으로만 가야 되는데 얘는 왼쪽으로 가건 오른쪽으로 가건 마음대로 움직일 수 있어요. 이런 거 갖다 우리는 중립 평형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마지막에 예제가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원자와 원자가 합쳐져서 이제 분자를 이루어요. 분자를 이루게 되면은 분자가 서로 이제 붙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붙잡고 있는 힘이 도대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 이제 그 분자와 이제 원자와 원자가 서로 붙잡아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뭐 저기 산소와 산소가 붙잡으면은 이거 이제 산소 분자 O2가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요 이제 산소와 산소가 붙잡았을 때 포텐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요 하나의 산소 원자에 있는 점을 갖다가 원점으로 해서 일로 쭉 이제 나가는 거예요. 나갔을 때 이 두 개가 갖는 포텐셜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하는 모습이 거기 159쪽에 있죠. 그래서 변화하는 모습이 이렇게 변화해요. 그래서 이제 원점으로부터 여기 원점으로부터 이제 거리가 가까울 때 요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이제 요 두 원자 사이의 거리가 바로 이제 R인 거죠. 그래서 R이 가까울 때와 멀 때 이 포텐셜 에너지가 다른 거죠. 그래서 가까울 때는 쭉 가서 플러스까지도 가고 보통 이제 마이너스로 있는데 이제 가까워서 약간씩 멀어져요. 멀어지는데 쭉 가다가 어떤 적정한 거리에서 이렇게 미니멈이 생겨요. 요거는 마치 좀 전에 우리가 이 저기 복원력을 나타내는 걸 용수철에서 이거와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런 것이 뭐냐면 안정 평형점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안정 평형점을 가질 만한 포인트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 거리가 뭐냐 하면 바로 이 산소 분자에서 산소 원자와 산소 원자 사이에 가장 적절한 그런 평형을 이루는, 여기서는 더 이상 이제 멀리 가거나 안으로 들어오거나 하지 않고, 아까 여기서 멀리 가도 도로 들어와야 되고 이쪽으로 멀리 가도 들어와야 된다 했죠. 이제 그런 이제 가장 이제 안정적인 평형을 갖는 안정 평형점이 여기 있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은 안정 평형점은 뭐냐 하면은 그 포텐셜 에너지 커브를 미분하면 되죠. 미분해서 이제 마이너스 한 것이 폴스인데 그 폴스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안정 평형점이었어요. 그래서 뭐 마이너스를 미분하나 플러스를 미분하나 하여튼 미분해서 이렇게 나와서 그것이 0이 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미분해서 하나는 이제 6승항이 있고 12승항이 있어요. 근데 6승항은 마이너스고 12승항은 플러스예요. 그래서 12승항이 영향을 주는 건 바로 이쪽이죠. 플러스가 되는 거. 그다음에 6승항이 영향을 주는 건 다 마이너스 쪽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미분하면 이렇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0이 되는 점이 그 폴스가 0이 되는 점이 바로 안정평형점인데, 그렇게 해서 안정평형점을 두 이 원자 간의 거리를 구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그래서 이제 원자가 합쳐져서 분자를 이룰 때 그 분자를 이루는 두 원자 사이에 안정된 간격이 있는데 그 간격은 바로 이제 두 원자가 만드는 분자의 이 포텐셜 에너지를 미분해서 그것이 0이 되는 점에서의 이제 거리를 구하면 그게 바로 뭐냐 하면은 두 이 원자 간의 이 안정 평형을 이루는 그런 거리가 된다 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요거를 뭐 이제 계산을 하게 되면 이런 종류의 포텐셜을 갖다가 이제 레너드 존스 포텐셜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요 시그마의 값이 주어졌죠. 그죠? 뭐 0.263 이렇게 줘줬어요. 그래서 여기다 이제 2의 60분의 1승 곱하기 0.263 했더니 이제 요만큼이 이제 안정 평형 거리다 하는 거죠.